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후폭풍으로 고객이 결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불가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을 넘을 거라는데요. 티몬과 위메프에서 고객이 숙박권, 항공권, 물품을 사는 건 물론이고 이미 지불한 금액도 돌려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던 이들이 당장 곤란해졌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이 취소되고 환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 은행들마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 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일부 로펌에서는 벌써부터 파산에 대비해 내용 증명부터 발송하라며 집단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7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fit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레이트 숨은 강자. 그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안동시에서 물놀이 축제가 펼쳐집니다. 잠시 후 안동시 공보감사실의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하죠.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입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후에 사고를 내고 거기서 사고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차를 버려둔 채 달아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자, 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좋지는 않죠. 이게 이 나쁜 습관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김호중 씨 이후에 차 버리고 음주운전하고 버리고 간 다음에 나중에 음주 48시간 72시간 지난 다음에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나중에 이 자진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습관화되게 되면은 이 범죄로 이어지는 건데.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경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려사항도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고, 더욱이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음주운전이 전체 사고 중에서 과반이 이 2중, 3중, 2번, 3번 반복된 범죄가 전체의 반이에요. 예.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공인들이 음주운전하고 또 사고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음주운전하고 이 각종 사고나 아니면은 범죄를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심신미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감형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이 부분들은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음주를 한 다음에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가중처벌한다든지. 왜냐? 음주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비된 부분이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나중에 자수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 단속이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이 실제로 범죄에 대한 가중치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정말 참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호중 씨 얘기 잠깐 주셨는데 워낙 네. 또 뭐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다 보니까 김호중 사건 후에 심지어 한 경찰청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준 교훈이라면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 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에 뛰어들어서 소주를 마신다, 뭐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요, 음주운전에서 이 본인이 현장에서 없어지는 경우에 나중에 위드마크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역추적을 해서 이 당시에 술을 얼마큼 음주를 했다. 그래서 그 양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정확도도 떨어지지만은 소비자 중심으로 책정을 최하 저한으로 잡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중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 먹고 나중에 이 측정을 불가능하게 추후에 또 술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건 이후에 내가 마신 거다 그러면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방법을 악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법적인 체계가 지금 사각지대가 분명히 많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는 우려사항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악화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제가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된 거잖아요. 이거 정확한 측정치가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측정을 못했을 때 혹은 뭐 측정 거부한다든지 이러면 최고 수치의 음주 수치를 좀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 좀 미비된 부분들은 빨리 보강을 해서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국회에서 의원 입법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안 하게 되면은요, 이게 만연되고, 특히 이제 요새 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마약 청정국이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예. 그만큼 이제 청소년까지도 마약이 번졌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문제가 부각되는데,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음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양형 기준이 다른 거에 비해서 뭐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양형 기준 강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예.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도망가게 되면은요, 가중처벌, 이 영국 같은 데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돼도 기준이 강화돼 있지만은요,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엄청난 그렇게 해야죠. 가중처벌을 해요. 그래서 예. 도망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 형법 처벌 조항이 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일으키고 도망간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망간다라는 얘기는 음주운전으로 아예 간주를 해버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드마크 방법으로 추적을 해서 약하게 만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벌칙 조항을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에서 한창 뭐 여야가 지금 정쟁 중에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민생 법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법안 올리면 여야 합의 충분히 되고 대통령이 이런 거 갖고 거부권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요. 예. 또 이미 시장에서 그런 거를 이 악용을 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 음주운전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행위거든요. 예. 다른 것보다도 특히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에 대해서 관행이 아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적용돼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강도 일으키고 음주운전해서 심신미약으로 했다라든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음주에 대한 것들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음주운전 피해자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빨리 좀 입법이 돼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음주운전하고 사망사고 생겼을 때 그 예. 사망자 가족은요 예. 땅을 치고 죽을 때까지 통곡을 당연하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요즘에 그
술타기라는 그런 말이 또 신조어가 생겼던데 이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다. 이럴 땐 얼른 달려와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셔서 이거 음주운전 사실을 좀 감추려는 이런 행위. 맞습니다. 이게 술타기라는 왜냐하면 용어가 그 생겼는데. 이후에 술을 마신 거는 확인을 시켜놓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마신 거는 안 마셨다. 근데 지금 나오는 수치는 이후에 마신 거다라는 걸로 해서 섞어버리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게요. 예. 그래서 어떻게 최근에 그런 방법이 예. 악용을 해서 그거를 여러 개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고 예. 또 공인이 도망을 갔거든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10년, 20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법이 아직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 예.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타기 운전, 최근에 비슷한 유행의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대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편의점 가서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 아닌 걸로 이렇게 받았는데 2심에서는 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재판부에서 이제 술타기 수법에 경종을 울린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아직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재판 과정 중에서 재판부에서 보면은 이 어느 뭐로 보든지 이게 술 마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술타기 방법도 이미 범용화돼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한 사례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예 공인을 비롯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 또 가중 처벌 또 음주운전이 이제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납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침 예. 또 올해 그 10월부터인가요? 예.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래서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이 재범 확률이 전체의 거의 50%, 2명 중에 1명이 예. 2번, 3번 음주운전을 한 건데 이미 그만큼 했다. 처벌 조항이 약했기 때문에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뭐 호주라든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입증이 된 부분들인데 10여 년 전부터 이 반복 운전자들한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다고 얘기만 있다가 드디어 올해 10월부터 장착을 해서 이 경찰청의 이 준비 과정도 저도 들어가서 관련해서 자문을 해줬었는데요. 예. 이 장치가 본격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본인이 다 냅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기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근데 이게 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지.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경한 처벌 조항을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어주고 도리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주는 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제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게 이제 의무화된다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음주운전 1차적으로 5년 동안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먼저 하는데 한 3만 대 정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장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에 2번 이상 음주 적발된 운전자에 한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가요? 뭐 운전을 이거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처음에 안 시동 걸기 걸리게. 전에 예. 이 운전자가 불어가지고 이 알코올기가 있으면은요. 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마시고 아침에 숙취가 있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안 걸리고. 문제는 예. 허점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 그 차만 운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지 다른 차는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차를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시동에 걸리게 만들려면. 누구나 근데 시동 문제는 걸리려면 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 해당되는 차지만은 그래도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죠. 왜? 예. 굳이 다른 차를 가지고 운전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해당되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건데 문제는 이게 비상시에 끈다든지 시동을 걸리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바이패스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매뉴얼 특히 이제 요즘 차는 가솔린 차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수소 연료전기차 에너지 유형이 틀린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틀려서 장착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국제 인증을 받은 장치를 끼워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비용이 아마 이 비용도 100만 원 꽤-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요? 음주운전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과거 5년간 2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에 한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한다는 거 올 10월부터 알겠습니다.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동시정 소식 알아볼 텐데요. 안동의 대표 여름축제 수페스타 소식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시정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보과의 김명선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동의 대표 여름축제 수페스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안동시가 추진하는 사계절 축제 프로그램 중 여름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있는 수페스타가 곧 시작되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인 27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 4일까지 열리고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렇게 열립니다. 밤 10시까지 진행되네요. 네, 꽤 늦게까지 늦게까지. 합니다. 예. 자,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수페스타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난달에 짧게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수페스타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위치는 성이여고 앞 낙동강변 둔치에서 진행되는데요. 강 위에는 수상 워터파크를 설치했고 둔치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물고기잡이 체험장 또 물을 맞으며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물놀이 게임장, 먹거리존 등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켠에는 이 K-팝 콘서트장도 마련해서 신나는 음악도 즐기실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예, 저도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물놀이 시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크게 준비했어요. 네,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넓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걸 봤는데 자, 크게 봐서 이제 물놀이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먹거리존까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물놀이 시설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먼저 물놀이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과 이 물고기잡이 체험장, 물썰매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초대형 풀장과 워터 슬라이드, 워터 캐논 등을 설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음물 오래 버티기, 물총 게임, 물풍선 받기, 수중 축구 등의 다양한 게임도 준비를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낙동강에는 수상 워터파크를 설치해서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기실 수 있고 패들보드 체험, 동력보트 선착장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예.
또 이외에도 또 여름을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 중인데요. 먼저 27일 토요일이죠. 이 K-팝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수많은 여름 명곡을 보유한 아이돌 에이핑크부터 MZ세대 래퍼 비오, 김승민, 내원이 출연하고요. 에이핑크는 알겠는데. 네. 나머지는 잘 네, 모르겠... 이게 MZ세대에게 유명한 그래요? 네, 래퍼들입니다. 에이핑크 우리가 아는 그 에이핑크 네, 그 멤버들 맞습니다. 다 오는 거죠? 아나운서님이 알고 계시는 예. 그 에이핑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래퍼들도 많이 오고 네. 뭐 유튜브 스타도 온다고요? 네, 이 QWER이라고 유튜브에서 아주 빵뜬 여성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무대에 오르고요. 예. 네, 시간은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7일 토요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자, 이번 주 토요일 개막 날에 이렇게 K-팝 네, 콘서트가 맞습니다.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 음악 공연과 시원한 물을 함께 즐기실 수 있어서 이 무더위를 날려보내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날 28일 일요일에도 또 있죠? 네, 이제 날마다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8일에는 이 유튜브가 낳은 듀엣 스타죠. 이짜나 언짜나가 나오는 DJ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MZ 청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은행송 등의 이런 짧은 후크송으로 이 대학 축제까지 오른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이짜나 언짜나가요? 네. 알고 계세요? 전 알죠. 좀 해보세요. 제가 들어봤나? 혹시 지금 여기 아닌 농협은행 이런 것처럼 농협은행을 잘못 발음하면 네. 너무 예쁘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외국인이 은행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잘못 발음하면 그렇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착안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네요. 네. 있잖아 언짢아도 네. 오고. 예. 네, 그렇게 오르고요. 네. 또 이제 8월 1일 금요일에는 대학가요제. 또 대학가요제요? 네, 대학가요제라고 해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페스타에서만 진행이 되는 이제 안동 수페스타 대학가요제군요. 네네, 대학생들 맞습니다. 참가자들에서. 네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또 뭐 DJ 7080 DJ 파티도 있고요. 네, 이제 허한구 아나운서님을 위한 이제 7080 DJ 파티가 3일에 열리고요. 예. 네, 4일에는 국락 페스티벌 이렇게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야,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이렇게 큰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 토일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큰 공연들이 있네요. 자, MZ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부터 또 저를 위한 7080 DJ 파티까지 정말 한국정신문화재단과 안동시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셨습니다. 자, 이 물놀이와 공연까지 즐기려면 배도 든든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물놀이 하면 배 빨리 금방 고파지잖아요. 꺼지잖아요. 맞아요. 자, 먹거리도 안동 지역 상인들 위주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푸드트럭 모집 공고를 통해서 총 13개의 푸드트럭을 마련했는데요. 뭐 다양한 음료와 주류, 또 주류와 궁합이 잘 맞는 스낵 안주,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이나 뭐 달달한 간식, 또 관자놀이까지 시원함이 전달되는 슬러시와 아이스크림 등등. 예. 꼭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파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맛있다는 겁니다. 네. 또 그리고 뭐 칵테일 펍, 생맥주 펍 또 마련을 해서 파라솔 밑에서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고요. 예. 또 이외에도 이 무대 양옆에 프리미엄 존이라고 해서 유료로 편안한 좌석을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요금은 5만 원이고 여기서 이제 외부 음식 취식도 가능하고요. 뭐 테이블, 소파, 선풍기 까지 준비가 돼 있고 물총도 저희가 대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제 5만 원을 내면 이 프리미엄 존, 네, 프리미엄 맞습니다. 존에서 이제 즐기실 수가 있다. 야구장에 왜 프리미엄 존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맞아요. 앞에 뭐 탁자 있고 그렇게 네네, 음식도 먹을 먹으면서. 수 있는. 예, 이런 것까지 또 준비를 하셨네요. 자, 이렇게 프리미엄 존도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페스타가 이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네. 저녁에는 아까 그 소개해 주신 공연 말고도 또 다른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지역을 옮겨서 예. 월영교 쪽으로 가면요. 예. 이 수페스타보다 하루 일찍 26일이죠. 안동 문화유산 야행, 월영 야행이라고 축제가 열리는데요. 예. 이 월영교 일원에서 26일 금요일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월영야행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안동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네. 뭐 안동의 문화유산과 관광지, 오일장 등 이 안동만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8가지 테마로 즐겨보는 행사입니다. 네, 월영야행 참 좋죠. 이 달밤에 열리는 월영야행. 지난주 그 주말에 월영교 이쪽 한번 산책을 갔었는데, 야, 그 월영교가 말 그대로 네. 달이 비추는 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보름달이 얼마나 큰지.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봤어요? 달이 이번 주말에 엄청 봤어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이 이렇게 태양 같았어요. 네. 태양처럼 큰 그런 달이 쫙 그 월영교 그쪽 그 강 건너서 그쪽에 이제 탁 비추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 이 월영야행이 있고 이 월영야행도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행사장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작년보다 훨씬 공간도 넓히고 내용도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네. 이 행사장은 월영교를 두고 위아래로 이 상하동과 성북동 일대에 마련을 했는데요. 예. 너무 커가지고 크게 이 계목나루, 민속촌길, 월영공원, 또 선성현 객사, 시립박물관 이렇게 5가지 공간으로 구분하셔서 축제를 즐기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일대를 다 이제 축제장으로 마련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또 뭐 연극도 있고 전통악기 연주 공연까지 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공간에서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공연 네.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공연이 사실 이 시간대별로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계목나루 공연장에서는 안동 창작 뮤지컬 신웅부전과 또 2024 국악 한마당이 열리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성현 객사에서는 이 수백 개의 초들로 꾸며진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월영교 달빛 아래서 연주를 들으시면서 낭만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동시립박물관에서는 건물 외벽에서 미디어 파사드 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상상, 설화견, 풍요의 색 등의 전통 색채를 표현한 미디어 아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월영공원에서는 서경덕 교수, 전한길 역사 강사, 이익주 교수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예. 이분들과 함께하는 안동 문화유산 살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에 관한 흥미로운 역사를 들으실 수 있으니 안동 시민이라면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공연, 뮤지컬, 음악 공연, 미디어 파사드의 뭐 역사 토크쇼까지 이렇게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이 사실 테마가 있잖아요. 8야.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셨죠? 네, 8가지 맞습니다. 야. 예. 월영야행의 테마, 뭐 야경, 야로, 야사 등등 이렇게 8가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그러면? 네, 이 8가지 테마죠. 8야는 뭐 야경, 야로, 야사, 야설, 야화, 야시, 야숙, 야식 이렇게 8가지 8야로 테마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 테마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야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먼저 야경에서는 월영교의 전통 등간을 더 달아서 이 달밤에 비친 월영교의 모습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예. 또 LED로 표현한 선유 줄불놀이, 각양각색의 우산으로 표현한 무지갯빛 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로에는 하회탈로 꾸민 MBTI 조명거리. 또 이거 봤어요. 이것도 네. 산책하면서 봤어요. 네, 준비하는 모습을 보셨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월영야행의 마스코트죠. 월영이와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또 함께 마련되어 있고요. 예. 또 월영 난장과 탈루리단의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이야기를 듣는 야사에는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안동 문화유산 살롱, 세계유산 퀴즈 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설에는 안동의 대표적인 무형 문화유산이죠. 하회 별신고 탈놀이와 노다리 밟기, 신웅부전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전통 음식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야화, 고택 체험을 할 수 있는 야숙, 소규모의품과 지역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야시와 야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풍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과 현대 기술을 볼 수 있는 그 LED 선유 줄불놀이 이걸 어떻게 표현이 될까 네.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달밤에 안동의 역사를 듣는 문화유산 살롱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수페스타와 월영야행 두 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두 축제 많이들 오시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안동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월영야행과 숲페스타 축제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낮에는 숲페스타, 저녁에는 월영야행에 오셔서 안동의 낮과 밤의 모습 모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여름, 달과 밤, 이 파전의 막걸리처럼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명선 아나운서와는 또 마지막 시간. 어디 뭐 좋은 데 가신다고요? 아, 네. 인생에서 제일 좋은 데 가신다고.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네. 그동안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 그러게요. 저 너무 진행자로서 아쉽네.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미리. 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안동시 김명선 시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시 35분 41초 지나고 있네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봐야죠. 자, 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당선됐습니다. 63% 정도 득표해서 결선 투표 없이 됐는데 소장님 예상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결선 갈 거로 보셨습니까? 예상은? 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제 발표되기 전에 보도 전문 채널이 YTN에 출연해서 제가 예측한 그대로 결과가 나와서 그래요? 제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근데 뭐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데이터에 근거해서 항상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당원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 국민의힘의 내부 경쟁력으로는 도무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 또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지지층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다른 마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았다. 이른바 민심 당심 그리고 동상 일몽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32만 표가 넘었으니까요. 전체 40만이 조금 넘는 당원들의 투표에서 거의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62.8%니까요. 실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두 다 더하더라도 채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대안은 깨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층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현재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 투표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예측력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도 이제 당대표도 그랬고 그 민주당 전당대회도 지금 지난주에 진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네. 이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그 지지율 89.9%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의 그렇습니다. 비슷했어요. 지금 90%대에 나와서 그 최종 결론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확히 하기는 제가 89에서 90.5%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총선에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110석을 예상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만 그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제가 어딘 도사도 아니고 물론 제 별칭은 배추도사입니다만 항상 데이터에 근거해서 털리더라도 설사 틀린다 하더라도 데이터로 예측을 해드리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늘 근거가 있는 또 분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여론조사 보면서 저는 항상 놀라는 게 지금 한동훈 후보 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잖아요. 항상 뭐 50%대 후반 뭐 이렇게 나와서 거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 참 여론조사가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또 느꼈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것과 예측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희망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봤을까? 이게 참 궁금하고 지금 벌써부터 방송 나오는 게 지난 총선 이후에 레임덕이 아주 좀 심화됐었고 이번에 이제 결정타 맞은 거 아니냐 레임덕이. 그러니까 앞으로 윤한 관계 어떻게 전개될까?
벌써부터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있잖아요.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좀 견제하기 시작한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자, 윤석열 대통령 뭐 어떤 모습 보일까요, 앞으로? 뭐 끌어내린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 표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순탄치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또 김건희 여사가 존재하거든요. 또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까지도 연결됐던 최상병 특검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는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자니 또 한동훈 대표가 당 내에서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여론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윤 대통령 쫓아가자니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도 그래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대회의 성격 자체 또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아수라장 성격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거든. 그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 그 협력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도 상당히 평탄치 않은 대표적 수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미래는 없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은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분명히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도 지속되려면 또는 유지되려면은 분명히 변화에 대해서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정당 지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그럼 정치라는 것은 언더독 이펙트도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열세에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약자 응원하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도 하고 의석수도 108석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도 좀 힘을 내서 변화를 해라. 그래서 이 컨벤션 효과가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발생을 했다, 발휘가 됐다고 보시는데 이 변화에 대한 것을 부응하지 못하면 이걸 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그 방향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을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된 부분을 국민 여론에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를 시켜 나가는 부분, 수사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의혹을 밝히는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이 두 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수사, 이것이 모두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이자 전부다. 그나저나 그 인터뷰 할 때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하게 국민 눈높이를 상당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통과시키겠다 이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를 떠나서 최근에 이제 지난 20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지만 일단 장소도 논란이 되고요. 왜 성역은 없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도 수사한다고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패식 논란, 왕따를 당했다라고 또 정치권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기껏 김건희 여사 수사를 12시간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라고 검찰에서는 밝혔지만 국민들이 이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해석을 떠나서 중도층에 있는 국민입니다. 중도층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동안 지난 시간 동안 2년 3년 동안 계속 묵혀서 지속이 되어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구나.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고요. 또 하나는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한 수사인데 그래야만이 이제 국민들의 불편한 여론이 바뀔 수가 있고 그래야 한동훈 대표도 당을 좀 더 개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대통령과의 관계도 개선하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소환 조사를 보고 그동안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그 도이치모터스나 이번 뭐 명품백 수사가 제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했으리라고 보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번에 누가 봐도 이거 뭐 조사하는 내가 오늘 그 김건희 여사 그랬대죠. 이게 조사 사실이 만약에 이제 조사를 알려지면 더 이상 난 조사 못 받는다고 하고 검사들 휴대전화도 다 사전에 다 제출하도록 하고 그 건물도 소환 장소도 어디 경호처 어디 무슨 건물이라 그래서 누가 누굴 소환한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거 김건희 여사 이 특검만 더 필요성만 더 강조한 거 아닌가 이번 소환 조사가. 그렇게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더 가혹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요. 법 앞에 성역은 없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과 공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비공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환 조사 이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또 시기도 좀 늦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만큼 또 더 서둘러서 더 늦지 않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간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우려가 있어서 그것의 수사 지휘권 자체를 배제했다면 그래도 지금은 충분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회복 못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는 아니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님 오늘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면 그래요. 알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시고 수사 내용은 나한테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어느 누구라도 이 일을 이 정도만 돼도 이 일을 제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체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충분히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일단락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도 그래도 반등을 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지금 한동훈 특검도 지금 발의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세 가지 특검 어떻게 될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그 전당대회 얘기하다가 그 최고위원도 보면은 이것도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친한 최고위원이 장동혁, 진종호 이 청년 최고 진종호 이렇게 두 명이고 진종호 참 친윤 최고위원이 이뇨한, 김재원 이 정도 분류되고 김민정 교수는 김민정 의원은 중도로 분류해야 될까요? 친윤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일단은 한동훈 라인으로 볼 수 없는 최고위원이 김재원, 김민전, 이뇨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의 또 마음대로 또 목적대로만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자까지 탑승을 했다면 최고위원 자리에 올라탈 수 있었다 그러면 더 이제 든든해졌겠죠. 원래는 박정훈 그 의원이 4등을 했죠. 원래는 되는 건데 여성 최고 그 몫으로 김민전 의원이 대신 당선이 된 거죠 이번에. 그렇죠. 이제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이뇨한 의원 또 전 혁신위원장의 또 선호가 더 높았다고 이제 보시거든요.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당 내에서는 또 황금 분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 내에 또 거중 조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민전 초선 의원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요. 김재원 전 의원은 또 TK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또 그래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전문가다. 계속해서 최고위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세 번째인가요? 연속. 그렇죠. 직업이 최고위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뇨한 의원의 경우에는 혁신위원장 시절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전당대 기간 동안에도 한동훈 대표에게 또 좀 날을 세웠던 그런 발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나 이들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한편으로는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도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봉숭아학당이 되지 않도록 얼마만큼 동의와 공감을 끌어내느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죽했으면 홍준표 시장이 이 대구시장이 그동안 방자하다, 초짜하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 당분간 중앙정치에 관심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선을 간다 그러면 뭐 안동 민심도 그렇지만 특히 홍준표 시장, 물론 홍준표 시장을 바라보는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또 김대식 부산 사상구 의원, 이들의 마음까지도 돌려놓을 수 있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은 한 100번 찍어야 되거든요. 그걸 한동훈 대표가 드긋하게, 당당하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최고위원 구성을 보니까 친한, 장동혁, 진종호, 또 친윤 혹은 비한, 이뇨한, 김재원, 김민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예. 여기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이제 대표가 지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3대3 구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실 때 일각에서 이제 3개월도 못 갈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돼도 잘해봐야 3개월이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3일 천하에 거쳤던 김옥균 구한말입니다. 가리켜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최고위원 구성 보면은 당대표인 한동훈 또 2명 그리고 지명직까지 포함하면 최고위원들이 몇몇 사퇴를 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도 적어도 대선에 나간다면 내년 9월까지일 겁니다. 내년 9월까지는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지난번에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끌어내릴 때처럼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자, 민주당 전당대회 뭐 아까 그 대표는 이제 조금 싱거워진 것 같고 최고위원 여기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8명이 지금 진출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5명 하는 건데 정봉주 전 의원이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유일하게 지금 원외인데 나머지는 다 국회의원인데 유일하게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이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참 이채로웠고 김병주, 그렇죠. 김민석, 전현희, 이현주, 정봉주 이렇게 5명이 일단은 통과를 했네요. 1차에서는.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왜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상당히 선전하고 있을까? 예. 또 괄목한 또 득표율을 걷어내고 있을까? 첫 번째는 이른바 봉주르 효과입니다. 봉주르.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히 방송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인지도가 높거든요. 예. 그걸 좀 이런 미임으로 연결시켜서 봉주르 이렇게 이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좀 언더독 일종의 동정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또 의혹으로 자초가 됐고 또 지난번에 또 서울 강북구에서 박용진 현역 의원을 제치고 경선에서 공천을 얻어냈지만 또 자초가 됐거든요. 또 이전에 발언 논란 등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동정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또 논란이 됐던 인물들도 공천을 받고 국회 입성을 했는데 왜 정봉주를 못해?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정봉주 전 의원이 좌충우돌하면서 걸어온 길이 조금 이 이재명 전 대표하고 닮은 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작은 팬덤 효과.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큰 팬덤층이 만들어져 있다면 정봉주, 봉주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또 팬덤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른 최고위원 도전자들보다는 비교해서 더 많은 득표를 하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